자, 그러면 한번 실제적으로 문제를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주요 문항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죠. 작년에 비해서 어법은 문제 수가 줄어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법 난이도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법은요, 난이도는 좀 줄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어법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법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아마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학생들은 여전히 어법은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1번에서는 have에 밑줄 쳐 있었죠. 제가 눈이 강조했던 겁니다. 동사에 밑줄이 쳐 있으면 뭘 해야 된다? 이 자리가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 사실 이거예요. 동사에 밑줄이 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준동사에 밑줄이 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뭐라 그랬죠? 이 자리가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공식을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이 공식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웃게 될 거다. 이번 어법 문제가 여러분들을 웃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들 명확하게 좀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리차드 J 공식에 맞춰서 한번 풀어봅시다. 동사에 밑쳐 있으니까 이 문장에서 동사의 개수랑 연결사의 개수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Modern Archaeological Researchers, some of whom. 여기 연결사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unearthed the evidence that 연결사 나왔고, 동사 나왔고, the historical boundaries of Hadrian's, the account of the Amazon이죠. 그럼 이 문장은 지금 연결사가 2개, 동사가 2개네요. 연결사가 2개면 동사 몇 개 나와야 되죠? 3개가 나와야 되죠. 동사 자리 맞죠? 그쵸? 동사 자리 맞았는데 수일치도 확인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some이니까 whom하고 들어갔고 복수니까 수일치도 맞았죠.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자, 2번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세요. 똑같이 리차드 J 공식 쓰시면 2번도 맞는 선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3번엔 위치가 밑줄 쳐 있었습니다. 위치에 밑줄 치면 뭐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뒷절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위치가 이끌면 뒷절이 성립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사절 하나 빠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주어 나왔고 비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보어 나왔죠. 그렇죠? 주어 동사 보어 정확하게 다 나오고 명사가 부족한 자리가 없죠. 그럼 이 자리는 위치가 안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아마 접속사 대시 들어가서 앞에 있는 the view를 동격으로 꾸며주는 동격의 접속사 대자리였다. 근데 문제 뭐 명확하게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이죠. 그렇죠?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법은 2번에서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묻는 거죠. 근데 알아둬야 돼요. 이 gave 같은 경우는요. 태생이 4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gave가 능동으로 쓰려면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아니라면 뒤에 직접 목적어 뒤에 전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까지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딱 보시면 뭐만 나왔습니까? The choice of entering or not entering a situation까지 나오면 보면 직접 목적어 하나만 잡고 있죠. 그렇죠? 뒤에 전사 플러스의 간접 목적어도 없죠. 그러면 수동이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여기 있던 간접 목적어가 주어의 자리로 간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B는 what이냐 whether냐 묻네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뭡니까? what은 앞에 전치사가 있던 뭐가 있던 간에 what이 이끄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명사절 하나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필요한 자리에. 하지만 whether는 접속사입니다. 뒷절은 무조건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뒷절이 성립한다 안 한다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했던 그 문제죠. 그렇죠? They were introvert or extrovert 나오죠. 자, 이거는 사실 몇 년 전에 EBS 교재에서도 아마 실제 평가원 기출에서도 좀 나왔었던 그런 소재죠. 그쵸? 외향적인 거, 내향적인 거, 이런 부분들. 그쵸? 딱 보면 주어 동사 일단 보어 나왔으니까 성립하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whether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명확했죠. 얘를 동사라고 치자면 얘가 목적어고 그러면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다? 목적격 보호자리였을 거다. 그러면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willing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어법은 난이도를 좀 뺐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어휘 한번 볼까요? 어휘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어휘는 근거가 되게 명확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봅시다. 3번부터.
자, 조각은요,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형태였습니다. 대중예술의 중요한 형태였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서 사용된 거죠. 전체 어떤 시간과 문화를 넘어서서 사용되었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작품이냐면, 개인들과 어떤 그런 사건, 행사들을 기억했다는 거죠. 자, 어떤 개인들과 사건들이에요? 여겨지는 거지.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당연히 그러니까 1번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자, 결과적으로 조각가들은요, 종종 선택했습니다. 어떤 재료들을 선택했는데 어떤 재료들이냐면 가능한 한 어떤 오래 지속되는 영구적인 어떠한 재료들을 선택했다. 당연하겠지, 그치? 맞아요? 네, 2번도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추구하는 거죠. 뭘 추구합니까? 예술을 만들기를 추구하는 거. 어떤 예술이냐면 유지될 거라는 거죠. 지속될 거라는 거지, 그치? 그 뭐냐면 실현 가능한 정도에서는 가능한 한 길게 유지될, 그쵸? 자, 봐봐. 인기 있는 어떠한 대중적인 재료들, 인기 있는 재료들이죠. 조각에 있어서 인기 있는 재료들은 포함했대요. 청동과 돌과 특히 어떠한 그런 대리석, 그 다음에 석회암, 그 다음에 화강암들을 포함했다는 거지, 그치? 나무와 진흙은요, 덜 비싼인데요. 얘네들은 또한 인기 있는 조각의 어떤 그런 매체였다.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때때로 어떠한 귀중한 어떠한 재료들이죠. 그쵸? 뭘 포함해서? 금과 은과 그다음에 옷과 상아들을 포함해서 귀중한 재료들이 사용됐어요. 자, 비록 훨씬 더 드물긴 했지만 당연하죠. 그쵸? 맞아요? 3번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네요. 뭐 때문에? 가격 때문에. 그치? 자, 봅시다. 비록 그 재료들이죠. 어떤 재료들이 어떤 그런 전통적으로 사용된 재료들이 반영했다는 거죠. 뭘 반영했습니까? 그러한 어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애들을 반영했다는 거지, 그치? 맞아요. 조각가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애들을 반영한 거잖아, 그치? 그랬을지라도, 자, 이러한 결정은요, 이끌어진 건데 뭐에 의해서 이끌어졌냐면, 이용 가능성이라는 거지. 사실은 비용 이론들보다도 이용 가능성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뭐보다는 다른 어떠한 이유보다도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4번까지도 자연스럽죠. 자, 봅시다. 이것은요, 초래했대요. 조각가들에게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조각가들, 전통적으로 어떤 특정한 재료들을 가지고 작업하는 조각가들을 초래했다는 거죠. 근데 봐봐, 여기서 방향성을 살짝 바꿉니다. 뭐라 들어가냐면 이러한 도래와 함께, 뭐의 도래야? 덜 비싼 어떤 운송이겠죠. 그 다음에 더 커진 어떤 세계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접근에 대한 어떤 도래와 함께 조각가들은요,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료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재료들입니까? 이제 운송이 더 값싸지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의 접근성이 더 높아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익숙하지 않다고 여겨졌었던 재료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답은 몇 번이 들어가는 겁니까? 5번이 들어가는 게 명확하겠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한번 4번도 볼까요? 어법 어휘는 제가 한번 다 다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봅시다. 어떤 기술적인, 그러니까 설명적인 사실주의에 따르면 국가는요, 사실 동기가 부여된대요. 자, exclusively, 제가 이 단어는 나올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쵸? 그러니까 exclusively 우리가 사전 찾아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외우고 있어요? 뭔가 상호 배타적인, 독점적인, 이렇게. 야, 도대체 상호 배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아는 학생, 당연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알겠죠. 그쵸?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모르잖아. 사실, exclusively가 나오면요, 그냥 머릿속에서 한 단어만 떠올리시면 돼요. only만 떠올리셔도 될 거야. 그럼 더 해석이 자연스러울 거다, 그치? 맞아? 저 여러분들을 당연히 여러분들 인정합니다. 충분히 상호 배타적이란 뜻이 어떤 뜻인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인정.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직 국가적인 어떤 자기 이익이죠. 국가적인 사익에 의해서만 동기부여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그들 행동은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서? 도덕적인 고려사항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만약에 저 국가들이 도덕적인 고려사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지금 미얀마 사태나 이런 사태를 그냥 두겠니? 그쵸? 그냥 둘 수 없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렇죠? 자, 봅시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어떠한 호소죠. 이데올로기나 어떤 가치겠지, 그치? 세계 정치학에서 이데올로기나 가치에 대한 어떠한 호소도 단지 미사여구일 뿐이야. 이거지, 그치? 맞아? 자, 그러면서 뭐 하면서 어떠한 권력의 추구를 드러내는 거야? 아, 권력의 추구를 드러낸다는 건 민낯을 드러내는 건데 여기다가 미사여구까지 말을 쓰면서 말할 이유가 없겠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는 거야?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속으로는 권력의 추구를 하는데 이걸 이런 미사여구를 통해서 감춘다는 거겠지, 그치? 맞아?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더라도 A에서는 컨실링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쵸? 자, 그러면서 그것은 뭐라는 거야? 모든 결정이죠. 그쵸? 어떤 국제적인 영역에서 취해지는 모든 결정의 근본이다.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봅시다. 1부는요, 이것을요, 여긴대요. 뭘? 피할 수 있는, 그럼 여기는 아니면 불가피한 필연적인 결과냐? 이거지. 인간의 본성이. 뭐,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봅시다. 뭐 때문에 인간들은요, 자연적으로, 원래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야. 당연히 자기중심적이면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야,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네. 왜? 원래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니까. 그치? 그래서 인베이터블이 들어가는 게 이 부분의 근거로도 맞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이 흘러가는 겁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테디아라고 기대되어진다는 거지. 테디아가 뭐야? 이것은요, 반영될 거라는 거야. 어디서 반영될 거라는 거야? 그들의 정치적인 어떠한 인스티튜션에서 어떤 정치적인 제도에서 반영될 거라는 거지. 그치? 자, 봅시다. 구조적인 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반대로, 그쵸? 뭐냐면 요 문장이 아마 지금까지 지문 중에서는 가장 좀 구문적으로 좀 정리해둬야 될 문장일 수도 있겠죠. 이건 이태강조 구문일 겁니다. 그쵸? 맞아? 자, 설명하는 거 뭘 설명합니까? 왜 국가가 너무나도 몰입하는지, 뭐에 그들만의 이익에 너무나도 왜 국가가 이렇게 몰입하는지를 설명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쵸? 어떤 부분이야? 어떠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군주, 어떠한 그러면 세계의 어떠한 그런 정부들, 이런 것들의 부재라는 거지. 바로 그게 뭐냐면 또 얘기하는 거죠. 어떠한 국제적인 어떠한 그런 체계에 있어서의 무정부적인 어떠한 그런 본질. 그쵸? 맞아? 이 부분들이라는 거지. 그치? 자, 시봅시다. 세계 정부의 어떤 그런 부재는요, 뭘 향하게 하냐면 불안전한 환경으로 향하게 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불안전한 환경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막는 걸까요? 아니면 압박하는 걸까요? 어떤 국가가 뭐하도록? 힘을 더 추구하도록. 야, 불안전하니까 국가는 더 힘을 추구하는 게 맞겠죠. 그쵸? 여기서는 force가 들어가는 게 맞겠다. 네. 뭐 사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어떤 근거가 되게 명확하게 보이게 만들었죠. 근데 이게 바로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휘의 어떤 그런 특징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근거를 모든 어떤 선지들의 근거는 가장 명확했다. 최근에 어떤 시험 중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멘붕을 막기 위한 사관학교 출제진들의 최소의 배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자,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요. 늘 강조합니다. 이젠 사관학교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수능의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경찰대에서의 어떠한 그런 흐름과 무관한 문장 쪽으로 방향성을 좀 선회한 게 맞다. 그래서 무조건 단절의 관점에서 자꾸 들어간다. 라는 생각, 이 부분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이 부분이잖아요. 하나의 일관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지문에서 뭔가 말도 안 되는 문장 하나를 껴는 거죠. 사실 여기에 소재도 잡고 있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도 조금은 잡고 있지만 이 흐름의 단절을 만드는 문장이 있을 거다. 이 문장을 찾아라 이거죠. 그렇죠? 이번 거 답 몇 번이었습니까? 4번이었죠. In other words예요. 그래서 단절을 체크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순서, 삽입, 그 다음에 흐름 문제에서는 연결어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In other words는 언제 쓰는 연결어죠? 네, 앞문장에 대한 재진술이죠. 앞문장과 똑같은 얘기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In other words 달고 계획경제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시장의 힘에 반응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초래하는 거지. 뭘 초래합니까? 자원의 어떤 그런 비효율성과 부족을 초래한다. 이게 앞문장의 내용과 같지 않다.
네, 완전 다른 얘기다. 앞문장까지 흐름에서 무슨 얘기였냐면 보조금을 주는 이유, 그쵸? 맞아. 이 부분 때문에 뭐 국가 내수의 시장을 살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4번에서 인하도 잡고도 다른 얘기하고 있다.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명확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죠?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잖아. 그렇지? 맞아? 자, 그랬다. 한번 넘어가 봅시다. 6번 이제 대입학 유형 문제죠. 대입학 유형 문제는요. 제가 접근법을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개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번 선지부터 읽어봅시다. 사실 이번에 대입학 유형 이 부분부터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대입학 유형은요. 수능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사관학교가 보여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입학 수능에서는 사실 대입학 유형에서 네, 출제진들의 어떤 그런 생각의 하에서는 지문을 가지고 좀 여러 방향성을 흔들면서 네, 학생들에게 좀 방향성을 잡기 어렵게 만드는 어떤 그런 구조의 지문들을 따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관학교는요 되게 명확하죠. 되게 단순한 지문의 흐름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필자 의도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 올해는 더 명확했죠. 그렇죠? 근데 내년에도 이럴 거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올해는 이랬던 거지. 그렇지? 내년에는 또 사실은 이 지문의 어떤 흐름의 명확도를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재작년처럼 다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지? 자, 한번 봅시다. 6번 문제 한 2개, 3개 정도만 풀어봅시다. 대입학 유형.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진과 달리 회화에서는 화가의 상상력이 표현될 수 있다. 3번. 명작의 모방을 통해서 창작을 위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4번. 예술가에 대한 생계 지원은 창작 활동의 기반이 된다. 5번. 예술가는 자신이 사는 시대의 작품을 반영한다. 자, 한번 지문 봅시다. 제가 사관학교에서 대입학 유형을 접근하는 방법은 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네, 마지막 2문장부터 볼 겁니다. 마지막 2문장만 보자는 거 아니었어, 그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2문장만 보다가 네, 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마지막 2문장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이 이유는 앞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더 명확하게 소재도 잡고 방향성도 잡고 내려올 텐데 왜 저는 마지막 2문장부터 보자는 걸까요? 네,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강조했었죠. 그렇죠? 맞아? 자, 보자. 여기까지가 이 2문장부터 볼 거니까 와, 요게 한 문장 좀 길었죠. 그렇죠? 맞아? 요즘에 사관학교의 어떤 지문의 흐름의 특징, 문장을 길게 간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2문장 어디서부터입니까?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지? 자, 우리는요. 걸어가야 돼요. 뭐 우리의 가장 위대한 박물관 중에 하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되냐면 어떤 느낌들과 생각들을 깨달아야 돼. 그게 바로 삶의 방식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뭐냐면 중요하고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뭐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 시대에 그쵸? 근데 뭔가 추가하는 말들 다른 거에 있어서도 중요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시대 말고 무언가에 더 중요하고 다 말할 수 있는데 뭐 어떤 지문 필자는 딱 집어서 이 부분을 집어서 이 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이런 건 놓치면 안 돼. 이게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장치라고 제가 많이 강조했었죠. 이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대입학 문제에서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 특정한 무언가를 잡고 들어가는 거, 이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된 어떠한 그런 정서적인 강렬함, 그렇죠? 중세 시대의 어떠한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신들이겠지. 뭐에? 초기 독일인과 그다음에 플라멩고 어떤 그런 화가들의,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대조된다는 거죠. 뭐랑 대조됩니까? 네, 어떤 뭐 지금 딱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죠. 뭐 게이, 저 사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게이가 나오길래 뭐, 이 단어가 왜 나오지, 그치? 네, 터운이었고 그 다음에 좀 뭐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요? 그쵸? 네, 그 동성애적인 뭐 이런 건가요? 그쵸? 그 다음에 되게 태평한 어떤 그런 작품들이지. 뭐에 어떤 프랑스의 18세기의 어떤 그런 대응되는 화가들의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18세기 시기가 나오죠. 그쵸? 아, 무언가 시대랑 관련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구나. 시대에 따라서 뭔가 강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선지가 어디서 답이 몇 번일지 팩트 체크를 해보면 거의 이번에 사관학교 선 지문들은 마지막 부분에서 답이 거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맞아? 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될 겁니다. 그치? 여기서 만약에 쫄린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앞으로 넘어가라 그랬죠. 자, 앞에서 한번 봅시다. 방향성을 잡아야지. 그치? 예술이 뭐예요? 삶을 반영하는데 실패할 때 그것은요, 예술로서 실패하는 거다 이거지. 그치? 그러나 삶을 반영하는 건 그것을 복제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술가들은요, 단지 어떤 사진적인 기록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대의 사진적인 기록만 단지 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오히려 그는 반영한다 이거죠. 뭘 반영합니까? 그의 작품에서 어떤 템포, 태도, 그 다음에 목적, 희망, 텐션, 성공, 실패 이거죠. 뭐에? 그의 시대. 계속해서 어떤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잡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다음 몇 번밖에 안 된다? 네, 5번밖에 안 된다. 이번에 사실은 네, 대입학 유형들은 다 제 방식 진짜 네, 제가 사실 원래 여태까지 제 강의 들었던 학생들 알잖아. 제가 뭐 제 자랑하거나 이런 거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제가 이번에 거 문제 풀면서 더 확신을 좀 갖게 됐어요. 네. 이 대입학 유형에 대해서 접근 방식, 제 방법이 맞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하게 풀 수 있다. 이거 확실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신유형 문제 나왔죠? 사실 신유형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순위에 비해서 뭐 어렵진 않았고 지문에서 어떤 필제 의도를 명확하게 잡고 내려갔던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다. 지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영화나 텔레비전 산업에서 특정 어떠한 계층, 특정 인종 사람들만 더 많이 출연하게 되고 대사도 많고 이런 얘기죠. 여성들의 비율 떨어지고 흑인들의 비율 떨어지고 유색인종들의 비율 떨어져 이 얘기로 쭉 잡고 내려가고 있죠. 맞아?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영화에서는 여성들은 심지어 찾기 더 어렵습니다. 어디에 있는 여성들이야? 감독의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여성 감독은 진짜 찾아보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약 4%의 영화가 여성에 의해서 감독된다는 거지. 그치?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디어의 어떤 학자겠죠. 스테이 스미스죠.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아주 대규모의 연구의 노력을 이끄는 거죠. 그렇죠? 뭘 만드는 거야? 이러한 발견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눈에 보이지 않음의 전염인 거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 눈에 보이지 않음의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미국의 영화와 텔레비전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실패,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였겠지. 그치? 자, 봅시다. 그래서 나머지 대입학 유형에서도 그렇게 어려웠던 유형들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학 유형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렇죠?